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8월이 됩니다. 시간 진짜 빠르다. 오늘은 처음으로 구독도 부탁드려 봅니다.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른 곳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 주말 동안 호주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기사는 군용 헬기 추락 사고입니다. 호주와 미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라는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이 헬기는 다니엘 라이너 대위, 맥스웰 루겐트 중위, 조셉 레이쿡 준위, 그리고 알렉산더 나그스 상병, 이렇게 4명이 탑승해서 다른 헬기 한 대와 함께 작전 중이었고, 아직까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퀸슬랜드의 위트선데이 주변 해상에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에 함께 훈련 중이던 다른 헬기가 즉각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고, 이후 잠수함까지 동원되어서 글자 그대로 군관 민 합동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헬기 잔해만 한 50여 개 정도 발견되었을 뿐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인 MRH-90 타이판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생산된 기종은 2004년도 존 하워드 행정부 당시에 도입이 결정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엔진 이상 등이 보고되고 또 호주로 배달도 지연되면서 결국 최초 주문이었던 46대에서 13대만 2011년도에 호주군에 정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는 프로펠러나 문짝이나 장착 무기가 어떠네 저떠네 하면서 별의별 문제를 다 일으키면서 잠시 동안 또 운행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오다가 2021년에 모리슨 행정부는 결국 타이판 얘를 그냥 퇴역시키고 미국제 블랙호크하고 시호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그냥 그때그때 땜빵으로 고쳐서 계속 투입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이 무지막지하게 비쌀 테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사안이니 즉각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도 남습니다. 실종자들이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그룹 팩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뉴사우스웨일즈주, 퀸슬랜드주, 빅토리아주에서 거래된 부동산이 4분의 1이 현금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1, 3월 분기만 하여도 이 현금 총액이 무려 25빌리언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25빌리언 달러입니다. 주별로 봐서 가장 현금 거래가 많았던 곳은 퀸슬랜드주인데 총 거래의 31%가 현금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작년도 2022년 한 해 분석 데이터에서는 퀸슬랜드에서의 현금 거래의 3분의 2가 지방지역이었다고 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는 56.3%가 지방지역이었고 빅토리아주는 37%가 지방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퀸슬랜드주나 뉴사우스웨일즈주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갈수록 현금 거래가 더 많았었고, 빅토리아주 경우는 도심으로 갈수록 현금 거래가 더 많았었다. 이렇게 상대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석이 또 따르면 지방 지역의 경우는 은퇴자나 집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하는 사람들의 현금 계산이 많았고, 시내 쪽으로 들어갈수록 유학생이나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들 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비율이 많았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분기를 옮겨서 최근 분기죠, 4, 6월 분기 우편번호 3000번 멜번 시내의 경우 601건의 거래가 현금으로 계산되어졌는데, 얘들의 거래 중간 가격 미디안 프라이스가 거의 60만 불이라고 하고, 이는 총 거래의 50%를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시내 도심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바깥 지역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새 보금자리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새롭게 호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비싼 임대료 내고 사느니 그냥 해외에서 현금 갖고 들어와서 그냥 사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시내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아내에게
나는 원래 도시 남자라서 그렇다 이랬더니 아내가 아니다 니는 촌놈이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편 팬데믹이 끝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 그러니까 2019년에 중국에서 해외로 날아가는 비행편이 4만 편이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간 1000편 밑으로 떨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매입도 양이 뚝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 6월까지 국제선 항편이 다시 15,000편으로 회복을 해가면서 덩달아 해외 부동산 매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와이 IQI라는 곳에서 내어놓은 자료인데 얘네들 분석으로는 아무래도 직접적 이동이 좀 가능한 곳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전에 많이 알려진 곳,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적이라 판단되는 곳,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 실거주가 가능한 곳, 뭐 이런 데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전반기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곳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 매입이 가장 비용으로 많았던 곳은 호주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멜번이 중국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멜번 시내 거래는 뭐 주로 아파트일 것이고 대부분 중국인들이 현금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멜번 시내 아파트 많은 양은 다 중국인들이 현금으로 구입하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매닝햄 카운슬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FOGO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Food Organics and Garden Organics 라고 이제 분해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정원 쓰레기를 한 곳에 버린 그러니까 초록색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카운슬에서 제공한 분해가 되는 쓰레기 비닐봉투, 분해가 되는 비닐봉투, 예, 거기에다가 넣어서 초록색 쓰레기통에 넣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호주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에 현재 호주 전체 500여 카운슬에서 이 분리수거 방식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정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서 처리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사용한다 뭐 이런 건데 요즘 상식으로 보면 뭐 좀 불편하긴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거하여 처리하는 업체에서 뭐 어쩌다 들어가는 이물질 이런 거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이 만만치 않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목 카운슬 안 하다가 이제 카운슬들이 많이 막 채택하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인데 이 냄새가 상상을 초월할 듯한 상황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데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 뭐 이런 거 뭐 빼는 거야 그렇다 쳐도 시드니의 한 분리 공장에는 뭐 죽은 강아지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수류탄 이게 왜 나오는지 하여튼 뭐 수류탄도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이게 분리하다가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퇴비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통째로 그냥 매립지로 그냥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 너무 많이 생산하면서 뭐 사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자주 하게 됩니다. 호주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상당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판매량이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비율로도 상당한 편이라서 올 상반기 신차 판매의 8.4%가 전기차였다고 하는데 8.4 뭐 그닥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뭐 이는 2022년도 전체 신차 판매가 3.8% 진짜 많이 안 팔렸네. 하여튼 3.8%가 전기차였던 거에 비하면 진짜 높게 느껴지긴 합니다. 숫자로 보면 올 상반기에 판매된 전기차가 46,624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호주 전체에 굴러다니는 전기차는 13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3만 대 중에 10만 9천여 대가 전기 배터리 100% 전기차 그리고 2만 천여 대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걸 주별로 보면 캔버라 ACT가 21.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인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타스마니아주 여기가 9%, 빅토리아주가 8.5%, 퀸슬랜드 7.7, 서호주 7.5, 남호주 6.5%,
그리고 꼴등 노던 테리토리 2.4% 순이라고 합니다. 저긴 뭐 충전소도 없을 것 같고 뭐 이해가 좀 됩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는 테슬라의 모델 Y, 그리고 모델 3, 그리고 BYD 아토 3가 이 세 개가 호주 전체 전기차 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그 모델을 선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장의 다른 제조사들의 모델 공급이 현저히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전기차 판매량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배출가스 없거나 뭐 최소로 한 차량, 그 차량 만든 제조사 상대로 각종 인센티브 지원하고, 또 반대로 배출가스 많이 만들어내는 차량 제조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등 뭐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호주 현 정부는 뭐 만들겠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뭘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 제조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전기 차량을 이런 인센티브 있는 국가에다가 상대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호주 같은 나라로는 뭐 수출 물량이 그냥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호주가 뭐 환경 문제에 뭘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알고 보면 딱히 뭘 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도 뭐 그에 대한 수준이 그냥 높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